보통 편도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냥 이악 물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12시간. 첫 달 일을 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니까 13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인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일 준비하시는 거세요? 점심에는 덮밥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일 광어 손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눠도 되나요? 네네, 괜찮습니다. 어떤 회사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화장품 관련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영업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의료기기 분야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요식업으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은 총 얼마나 하신 거예요?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중간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까지 하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왜 그만두신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일했던 데가 의료기기 회사인데 주변에 선배들이나 동료들을 봤을 때 제가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쪽도 상당히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태될 것 같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늦기 전에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셨어요? 선배들이 독립을 하거나 개인 사업으로 전향하거나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경쟁력이 없어서 퇴사하시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되기 전에 길을 찾는 게 낫겠다. 실제로 버스 운전을 시작하신 저보다 7살, 8살 정도 많았던 30대 후반의 두 아이 아빠도 있었고요. 의료기기 분야를 떠난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지속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 나올 때 당시 직급은 어떻게 되셨어요? 대리로 근무하러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은 뭐 하는 직업인가요? 수술이라든지 진단 기계들을 병원에 영업하고 관리하고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전공은 뭐 하셨어요? 처음에는 미용실 하시는 어머니 권유로 미용학과를 진학했다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방향을 좀 틀어봤어요. 그래서 화장품 산업 쪽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 사업을 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젊었을 때 영업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신다고 하시니까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저는 그때 결혼한 상황이어서 와이프가 그래도 전적으로 저를 좀 지지해 줬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라고 제가 잘 설득을 했었고 부모님은 뭐 늦은 나이가 아니니까 도전해봐라 라는 식으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회사 준비는 하고 나오신 거예요? 따로 준비는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식당에서 일을 할 거였기 때문에 요리를 먼저 하고 있는 지인한테 일자리를 좀 물어봤었고 퇴사하고 바로 식당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후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때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제가 30대인데 막내로 써줄 수 있는 가게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가 저에게 소개해준 가게가 마포구 공덕 쪽에 있는 이자카야였거든요. 보통 편도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거기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이악 물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12시간, 브레이크 타임 한두 시간, 월급은 그 당시에 150만 원. 이었습니다. 첫 달 일을 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니까 13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언제 이 금액을 올릴 수 있을까 좀 막연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 막내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는 양상추 뜯어서 찬물에 담궈 놓는 일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32살. 실장님, 부장님 빼고는 저보다 나이가 다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저는 받는 돈은 나이가 어린 선배님들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썼어요. 일 끝나고 맥주도 많이 사드리고 하면서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은 직업은 몇 살인가요? 제가 강남에서 일했을 때 그 매장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 있었는데 저보다 9살 정도 어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하고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항상 좀 살떨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한테 배울 것도 많고 혼날 일도 항상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도 저를 혼내는 걸 불편해하고 저도 그분한테 혼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감 있는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영업시간이 끝나면 제가 그 적은 월급이나마 강남에서 좀 비싼 맥주도 사드리면서 최대한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근무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선배들하고 일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웠을 거고 생각보다 사장님들이 젊은 직원들하고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나이가 있는 직원들도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채용을 해주셔서 기회를 얻었는데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취재해서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뭐 사실은 저도 일을 하다가 도망치듯 나온 가게도 있었어요. 일적으로만 보긴 했었어야 되는데 뭐 매일 술을 드시는 사장님이라든지 개인 생활이 너무 흐트러진 분들하고 일을 할 때는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치사하게 굴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 몇 년 동안 식당에서 근무를 하신 건가요? 7곳 정도 됐는데요. 3년 좀 넘게 일을 했었고요. 처음에 15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까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근무했던 매장은 주방 인원이 8명 필요한 매장이었는데 실장님 바로 밑에까지는 일을 해봤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걸 배우셨어요? 기본적으로 생선 손질을 먼저 배우고 쌀을 안 치고 미소를 끓이고 다양한 생선을 숙성시키고 관리하고 손질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컸던 것 같고 또 스시 오마카세를 할 때에는 손님들 접객에 대해서 가장 중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은 양고기와 사시미 관련된 메뉴를 팔고 있는 식당 한 개를 직접 운영 중입니다. 어떻게 식당을 하시게 되셨어요? 식당을 하겠다라는 목표도 있었지만 요리를 배우고 싶었고요. 요리를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당 창업이랑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쌀을 씻어서 일정 시간 건조를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을 안 칠 예정입니다. 저는 밥을 관리할 때는 예전에 스시 오마카세에서 일을 했던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쌀 무게와 물 양을 다 계량을 해서 최대한 맛있는 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밥솥은 총 몇 개를 쓰시는 거예요? 총 3개가 있고 고장날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 더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보통 점심에는 40인분에서 50인분 이상 나가는 편이라서 10인분 기준으로는 준비를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을 때도 있지 않아요? 직원 식사로 사용을 하고 집에 가져가서 먹기도 합니다. 하루에 이거를 몇 마리나 잡으세요? 한 마리를 가지고 이틀, 3일까지도 쓰기 때문에 숙성을 해야 돼서 이렇게 비늘이나 껍질을 좀 벗기는 경우고요. 어떻게 공급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길에서 보는 활어차 그런 업체에서 받기도 하고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거래했던 노량진 업체들에서 물건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 원주까지 터미널로 물건을 보내주면 사용하기도 하고. 사장님 어떻게 원주까지 오셔서 영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강원도 원주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케이지메라고 해서 숙성이 잘 되도록 광어 신경을 뜯는 작업. 얘는 아까 죽은 애 아닌가요? 아까 죽였는데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소 육수가 다 우러나와서 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시미로 아마에비라는 새우를 쓰는데 머리 부분만 따로 남겨서 우려서 미소로 사용을 합니다. 사장님 아침에 커피 한 잔 하셨어요? 아침에 재료들 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커피는 영업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다 드린 커피 안 드신 거예요? 네, 냉장고에 잘 넣었습니다. 계란이 주고 싶으면 두 분이시고 메뉴는 사케동으로요. 성함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예약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식당의 메뉴가 뭔가요? 원래는 양고기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뒤에 보면 후드가 다 되어 있고요. 점심 메뉴를 추가하게 됐고 그게 일본식 사시미 덮밥, 카이센동이나 사케동이라고 하는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오전 내내 예약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일하다가 쉴 새 없이 예약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점심 장사를 위해서 지금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능숙하게 직원분이 테이블을 깔고 있습니다. 저희 점심 영업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보통 대부분 예약을 하고 메뉴까지 정해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두는 편입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점점 손님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초밥밥이 깔려 있으시고요. 초밥을 만들어 드신다는 느낌으로 밥 한 숟가락 뜨시고 와사비 얹으시고 생선 이제 간장에 찍어서 얹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점심 손님들 나가시고, 네,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서요. 제가 직접 하거나, 뭐 식기세척기 활용해서 직접 하고 있어요. 이 매장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만으로 5년 5개월 정도 됐어요. 매장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은 11시 40분, 점심시간부터 2시 반까지.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5시 반부터 10시까지. 이 매장은 몇 평인가요? 34평. 초기 투자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비가 없이 시작을 한 케이스고요. 여기 양고기집으로 제가 세 번째 사장인데 두 분 다 적자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좋은 조건에 가게를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이 안 들었고 오히려 좀 지원을 받았었어요. 제가 인수하는 시점에서는 이 근처 상권에 공실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고 들어오게 됐어요. 임대료가 얼마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만 원이었는데 이 건물주분이 150만 원으로 조정을 해주셨고 지금은 17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 이전 분은 왜 망했다고, 이전 분은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요식업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업이 이 매장의 수익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아마 전적으로 이 가게에 집중하지 않았던 게 매출이 하락했던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어떤 사업 하시는 분이셨어요? 의료기기 관련해서 사업을. 한 달에 매출 얼마나 하세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락을 하긴 했는데 4천만 원 중반에서 6천만 원 중반까지 좀 변동이 있는. 식당 수익률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식당은 20%에서 좋으면 30%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그거보다 많으신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보다는 소득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일도 있나요? 휴일은 매주 일요일이고요. 공휴일이나 토요일은 저녁에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 성수기도 있어요? 비수기 성수기는 따로는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연말이 전체적으로 좀 바쁜 것 같고 명절 앞둔 전후에서는 좀 한가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 혼자 하시나요? 점심에는 직원이 2명 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바쁘면 3명까지 총 6명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객층이 주로 오시나요? 오피스 상권이어서 주변 회사원분들이 제일 많이 오십니다. 오피스 상권이라서 매출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 같고 제가 있는 지역은 공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뉴는 모두 몇 종류예요? 점심 메뉴는 딱 3가지만 하고 있어요. 가격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제일 많이 드시는 메뉴는 13,000원, 16,500원. 그래서 저희는 점심 평균 가격은 1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전날 해동해 놓은 참치를 손질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식당 하려면 자격증 있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식 관련해서는 보거를 취급하지 않으면 자격증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달은 안 하시나요? 지금 배달은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에 잠깐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박리담회로 팔아야 되는 배달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원가가 높은 메뉴를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프랜차이즈나 반조리 되어서 조리가 쉽게 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도 매출액은 늘어나는 건 보기는 좋은데 남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조금 더 절감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하시나요? 따로 업체를 쓰거나 하지는 않고요. 인스타그램에 개인적으로 음식 사진이나 정보, 이벤트 메뉴 같은 것들 주기적으로 올리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사장님? 보통 아침 9시 전에 출근을 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점심 영업 준비를 하고 브레이크 타임에는 운동을 좀 하거나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영업하거나 실제로 브레이크 타임을 빼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힘들진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주 5일째 사무직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바쁜 날은 강도가 세고 그렇지 않은 날은 직원들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 창업해서 좋은 점이 어떤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주도하에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들고요.
장사가 잘 되게 되면 수익적인 부분에서의 만족도 높은 편입니다. 오히려 부담은 없으세요? 네네.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시고 깨달은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사장이 되고 나서 들었던 생각들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직원이었을 때는 더 많은 월급이라든지 더 많은 휴식을 바라게 됐는데요. 사장이 되고 나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직원으로 생활할 때는 회사의 성과를 안겨주더라도 일정 부분을 회사와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잘못을 하게 되더라도 회사에서 제가 진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감수를 해주게 되는데, 제가 사장이 되고 나서는 직원이 실수를 하거나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도 그게 전부 다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영업을 해보니까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절실함이 좀 생겨, 항상 좀 벼랑 끝에 있는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관심 안 가졌는데 특별히 더 관심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당연히 세금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세금을 먼저 떼고 월급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점이, 그리고 직원의 세금도 내야 된다는 점이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전기세나 여름이나 겨울에 난방이나 냉방비가 많이 들고 최저임금도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만큼 음식 가격이 오르지는 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드실 수 있는 메뉴는 총 몇 가지 정도 되세요? 저는 이자카야하고 스시 오마카세 위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음식을 가장 잘 하는 편입니다. 근데 스시라는 것은 한 가지라고 통칭할 수 있고, 이자카야 메뉴 뭐 10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한가요? 뭐 100가지를 배워도 모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집중해서 배운 음식이 유행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유행할 음식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공하고자 하는 음식을 집중해서 배우시면서 식당 운영 전반적인 걸 같이 배우셔야지 나중에 메뉴의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직종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메뉴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길을 걸어왔다가는 유행이 끝나거나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 음식을 할 수 없을 때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식당은 음식만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손님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양이 중요한 분들도 있고,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맛은 보통이어도 서비스라든지 사장님의 마인드가 좋으면 그 가게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 맛은 기본이고 서비스, 가격, 접근성 전체적으로 갖춰졌을 때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지, 맛만 가지고는 승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매장을 오픈하면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5개월 정도까지는 적자 운영을 했어요. 저녁에 양고기만 판매하다가 점심에 일본식 카레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매출이 좀 좋지가 못했고, 그 시기에 카이센동이라는 메뉴가 또 수도권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메뉴로 전향을 하고 나서 매출이 상승을 했던 거. 그래서 6개월 정도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가게를 그만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식업을 하다 보면 임대료 200만 원이라는 돈이 급여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돈을 못 벌어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나가야 되는 기본 임대료와 인터넷 계약금 이런 것들 25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돈을 다 갚으면 남는 게 없겠다라는 계산이 드니까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 운영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매출 하락하는 게 좀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업을 하고 노재팬이 한 번 있었고, 코로나, 뭐 원전 오염수 방류 같은 이슈가 있어서 그런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는 어떤가요? 경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님들도 많이 줄었고, 영업하시는 다른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가게 운영하고 있는 위치가 그 원주 시내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교통편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음식점에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서빙을 하고 있는 곳을 2군데나 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사람을 구해서 채용하고 교육하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는 다행히도 직원들을 잘 뽑아서 사소하게 아침 저녁으로 태워다주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직원들이 오랫동안 잘 일할 수 있게 그런 노력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배워야 이게 자영업까지 창업까지 가능할까요? 2년은 최소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름 전문 기술이잖아요.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요? 요즘에는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직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이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나오시고 나서 후회된 적은 없으셨나요? 중간에 다시 사무직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생활도 좀 지치고, 근데 이렇게 시작한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생각은 잊고 다시 요식업을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자영업 많은 분이 실패하시잖아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준비 없이 시작하시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준비를 생각보다 안 하시고 몇천만 원, 1억이 되는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자영업을 시작하지 않을 때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할 때가 되면 귀찮아지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해당 분야에서 일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신다고 해도 그 매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비슷한 업종이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이 어렵다는 거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어떤 업종에 종사를 했고 경쟁력을 스스로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나이가 들고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또 젊고 저렴한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는 인력한테 밀리게 되거든요. 그 시점에 대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자영업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갖는 기본적인 마인드 있으시잖아요. 네. 창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자영업 하시면서 자기 시간이 좀 많다 이런 걸 장점으로 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남 밑에서 일을 하지 않는 걸 장점으로 두시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 남 밑에서 있지 않는 게 남을 고용해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걸 같이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퇴직 후에 자영업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늘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긴장감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한 박자 먼저 다른 방법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을 좀 미리 준비하는 그런 긴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다른 분께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 자문을 해보고 본인한테 솔직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도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도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도전하는 건 좀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게 하나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전문성도 띄고 메뉴를 더 파생해 나가면서 또 다른 가게로 확장하고 싶은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잘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된다더라, 이게 요즘 창업 비용이 저렴하다더라, 이게 사람이 없어도 돌아간다더라 라는 창업 말고 새로운 분야를 잘 알아보시고 꼭 경험해 보시고 좋아하고 지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은 일단 본인이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오래오래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먼 길 조심히 걸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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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랑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떤 분이세요? 제가 뭐 여러 음식점에서 일해봤지만 직원들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는 그런 사장님이신 것 같아서 좀 굳은 일 같은 것도 다 하시려고 하시고, 음식물 통 같은 것에 이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장님이 닦으시려고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보통적으로는 사장님들이 닦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이제 자리에 상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항상 직접 나오셔서 굳은 일이나 이런 거를 다 하려고 하시고, 직원들로만 돌아가면은 가게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상주해 있는 가게가 보통 오래 가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손님 많으면 힘들죠. 근데 이제 여기는 기본급을 이제 고정해 놓고 매출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추가로 지급을 해주셔가지고 사장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